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강 이남의 삼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을 가리키는 거죠, 보통. 한강 이남의 삼한 지역이라고 하면 마한, 진한, 변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마한, 진한, 변한이 하나의 국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국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중남부 지방의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마한이라는 그 지역에는 54개국, 그리고 진안이라는 곳에는 12개국, 변화는 또 마찬가지로 12개국, 총 70여 개의 국가가 있었어요. 70여 개의 국가가.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단일 국가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 뭉치지 않는 이상. 당시 고구려는 하나의 단일 국가였으니까 고구려가 얼마나 강한 국가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신라 같은 단일 국가가 있기 전이에요. 다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모여있던 곳이죠. 각 소국은 세력이 강하고 정치, 경제의 주도권을 지닌 그 구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구국을 중심으로 만 54개국이 있었던 거고, 그 구국을 중심으로 진한 12국, 변한 12국이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정치 우두머리가 있어서 백성을 다스렸는데, 지금의 왕과는 다르지만 그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 명칭이 신지, 험측, 번예, 살해, 읍차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처럼 당시의 정치 우두머리를 신지, 험측, 번예, 살해, 읍차라고 부른 거예요. 왕이라는 호칭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왕이라는 호칭은. 이 사만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이나 잘 자란 가축, 좋은 비단 등이 있으면 이거를 신지나 읍차한테 선물하는 거죠. 신지나 읍차한테. 마한, 진한, 변화는 서로 다른 지역 같지만 연관되어 있는 게 서로 간에 돕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되게 균형 있게 발전을 했습니다. 물자를 나누어 쓰기도 하고 농사를 서로 도우면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땅에 기름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순박해서 서로 돕고 살면서 이 평화로움을 나름대로 이어갔던 사실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사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한, 진한, 변한이 다 같이 그냥 하나의 사만 같은 국가 같은 느낌처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너와 나와 완전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풍습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다 우리 한민족이죠, 결국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민족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지만 이렇게 막연히 있는 거죠. 1년에 2번씩 계절 축제가 열렸는데 파종을 마친 5월과 추수가 끝난 10월달 2번의 축제를 열어요. 축제를 열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고조선은요, 제사장과 왕이 어땠어요? 2명이었어요? 단군, 왕검이라고 했잖아. 단군은 종교 지도자, 왕검은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곧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만의 특징은 왕과 그리고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걸 제정분리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군, 그리고 천군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지도자를 신지나 읍차, 뭐 그런 계급이 있는 거죠. 그런 등급이. 그런데 정치 지도자인 신지나 읍차가 천군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천군이 사는 곳을 소도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소도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보면은 죄 지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죄 때문에 목숨의 위기를 느끼면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 도망가잖아요. 도피성 가면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도 돼요. 근데 지금 천군에 살던 이 소도 있죠? 소도도 비슷해요. 죄 지은 사람이 도망가면은 그 사람을 잡으러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신 그 천군이 이 사람을 판단해요. 얘기를 듣고 너는 그래, 내가 보호해줄게. 혹은 너는 내가 받아줄 수 없어. 죽이던가. 이게 천군의 역할이죠. 그럼 참 이상한 게, 뭐 고대 이스라엘과 이 사만 지역이 서로 뭐 알았겠어요? 몰랐죠. 모르지만 이런 정치 문화, 종교 문화 같은 게
인간이 가는 곳은 다 유사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하죠. 삼한에는 벼농사가 발달해서 저수지들이 많았습니다. 김제의 벽골제나 상주의 공검지, 제천의 의림지가 유명한 곳이죠. 일이 힘들면 서로 일을 도와서 했죠. 이걸 뭐라고 해요? 두레라고 하잖아요. 두레. 그리고 여인들 사이에서는 삼이나 누대고치, 모시, 목화, 그런 섬유 원료로 배나 명주, 모시, 문명 등을 막 짜내는 것도 서로 도와서 했죠. 이걸 길쌈두레라고 하는데 그런 게 삼한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삼한 지역은 또 특별한 게 순장은 왕이 죽으면 같이 노예를 묻는 거잖아요. 삼한 지역은 좀 다른 게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소나 말을 함께 묻는 거. 그러면서 큰 새의 깃털을 함께 묻으면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요, 다 의식이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을. 결국 다 하늘로 돌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하늘 민족.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죠. 단군 이후로 우리는. 3세기에 접어들면요, 이게 정치 발달의 형태인데 지금은 다 작은 소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성경도 보면은 사사기 때 나라들이 다 12지파가 있으니까 블레셋에 비해서 나라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왕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파 연합되어 있는 곳들은 결국은 왕정으로 가는 게 정치 발달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 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이 결국은 자기들 중심 그 연맹국을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어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한 연맹체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진한 연맹체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신라가 되는 거예요. 신라. 그리고 목지국을 중심으로 마한 연맹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결국 백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해의 구자국을 중심으로 변한 연맹체가 되는데 이 변한 연맹체는 하나의 강이란 국가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야 연맹체로 발전을 하지만 신라나 백제같이 단일 국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야가 어디한테 망해요? 신라한테 망하는 거죠. 신라한테. 김유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야 출신이에요. 가야의 왕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 근데 삼국시대 때 보면은 고구려는 고구려 남고요. 백제 신라도 어디서 갑자기 확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원래 있었던 그런 작은 소국들이 합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의 단일 국가로 형성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한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형성되기 이전에 고대 한반도 지역의 국가들, 그러니까 고조선 이후의 국가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의 주인공인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사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